자,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그 얘기 먼저. 직선은 뭐가 있어야 구할 수 있어? 과 기울기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 x1, y1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가 u1, u2였대. 즉 다시 봐봐. 좌표 평면 기준으로 방향 벡터 자체가 u1, u2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지금부터. 근데 생각을 해봐. 방향 벡터가 u1, u2인 직선은 기울기가 뭐야? 당연히 u1분의 u2가 되겠지. 원래? 됐어? 됐죠? 왜냐면 여기가 0,0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얘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y1은 u1분의 u2하로 x 빼기 x1 맞지? 그때 보여지는 u2의 형태를 좌변으로 넘겨줄게. 그럼 어떻게 돼? u2분의 y 빼기 y1은 u1분의 x 빼기 x1이 되겠지. 됐어요? 순서를 좀 바꿔볼까?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점을 넣고 방향 벡터의 성분을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야. 와, 이게 다야? 비슷하지? 근데 좀 어거지의 느낌이 좀 있지. 그치? 문제는 뭐야? 니네한테 이 상태로 제공한다는 게 포인트지. 자, 그러니까 아래 예시처럼 뭐가 보여요? 1,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마상, 4래.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야. x 빼기 1 그리고 여기다가 y 빼기 2. 이건 충분히 이해되지 이 둘은. 됐죠? 그리고 방향 벡터에 대한 성분을 여기 밑에다 그냥 깔면 돼. 끝. 됐죠? 기울기로 정리를 꼭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근데 얘를 일단 알아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가자? 방향 벡터를 손쉽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이번엔 뭘 줘요? 이번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준대요. 아이고.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주는데 지금 좌표 평면 기준으로 여기에 x1, y1이 있고 이쪽에 x2, y2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아까 약속대로 x 빼기 x1이랑 y 빼기 y1은 똑같이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달라지는 얘기는 없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기울기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기울기 역할을 벡터 세계에서 누가 한다고? 방향 벡터가 할 거라고. 그럼 방향 벡터가 어떻게 잡아주면 돼?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뭐 이쪽도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그치? 근데 이 벡터 이름이 뭐야? 벡터 이름이 여기를 OA라고 잡을게요. 이쪽을 OB로 잡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방향 벡터의 역할로서 벡터 AB가 필요하지 않니 지금?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벡터 AB는 뭐가 같았어? 벡터 나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볼 때가 아니잖아. 벡터 AB 어떻게 바꿨어? 해봐. OA 빼기 연습이 안 됐지 분명히 봐도. 그죠? 자 봐봐. 원칙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했어? 상단문법 생각하자니까 벡터 AO 플러스 OB가 먼저라니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특성상 시점이 5로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OA로 바꾸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됐죠? 근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OB 빼기 O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동안 얘가 연습이 안 된 거야 지금도. 예제 먼저 공부하라니까. 예제를 봐야 돼. 예제가 익혀져야지 나머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야. 이 순서대로 그대로 계속 해왔단 말이야. 수학은 어차피 수학에서의 벡터 세계는 이 벡터 AB가 OB-OA가 중요해. 왜냐면 식으로 바로 도출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가능한 거야? 벡터 OB 빼기 벡터 OA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벡터 AB의 성분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뺀 친구들이 되니까 뭐가 돼? 성분이 x2 빼기 x1, y2 빼기 y1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얘가 뭐야? 얘가 방향 벡터라고. 무슨 역할을 하는? 기울기 역할을 하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깔기로 했었죠. 끝. 됐죠? 자, 이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벡터의 형태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 됐어요? 수직으로 이게 우리 가족들은 우리 둘째 딸이랑 나밖에 안 되거든. 되니? 이게 접히는 거야. 이쪽은 또 손가락이 또 저기라서. 근데 이 둘째는 이게 자랑이야. 자기랑 아빠만 되는 게. 지 언니가 안 되거든. 지 언니가 안 되니까 언니 이거 돼? 맨날 물어봐. 이 언니 귀찮아 죽겠고. 아무튼 주어진 벡터의 형태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가는 형태. 됐어요? 이걸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없어. 법선 벡터는 수직이구나. 근데 우리는 수직이면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수직이면 뭐? 뭐가? 그리고 예전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수직이면 뭐해 우리? 아니 끝까지 얘기해. 뭐 이렇게 자꾸 일부만 발치야. 어? 수직이면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 얘기가 필요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벡터로 들어와서는 수직이면 뭐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 내적의 계산 결과가 0이다야. 됐어요? 내적의 계산 결과가 0이다야. 자 그럼 봐봐. 거기 있어? 그럼 봐봐. 주어진 문제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점 x1, y1을 지나고 이번에는 법선 벡터가 a, b의 성분을 갖는데 근데 원래 방향 벡터가 나오면은 x 빼기 x1은 한 다음에 y 빼기 y1 한 다음에 깔았지 밑에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기에는 얘는 거의 걔에 비해서 뭐야? 수직의 관계를 띠지. 그러면은 만약에 법선 벡터와 우리는 방향 벡터를 만약에 m,n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방향 벡터가. 그럼 얘네 둘은 무슨 역할을 해? 둘이 수직의 관계를 띠니까 내적했을 때의 계산 결과가 0인 거 맞지? 그럼 내적하면 뭐가 나와? am 더하기 bn의 값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am은 그대로 마이너스 bn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m과 n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m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n이고 n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이 m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죠? m 자리에다가 그대로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a분의 b m 자리에다가 그래도 뭘 대입해? 마이너스 a분의 bn을 대입을 할게. 그럼 n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양쪽에다가 분모 자리에 a를 곱해주면은 정리해서 일단 어차피 a가 이쪽에 있으니까 a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겠지. 됐어요?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뭐가?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여기서 지금 방향 벡터가 m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질에서 mn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n을 띄고 있죠. 다시 한번.
그럼 정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분모의 형태 a가 넘어가니까 바깥쪽에 a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아 야야야야 이제 뭐 맞네. 아 맞구나. 아 소리. 그래서 n이 일단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식형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 b분의 x 빼기 x1에 마이너스가 붙은 친구 값이 a분의 y 빼기 y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ab를 곱해주면은 이 앞에 개수에 a가 하나 남고 이쪽 앞에 개수에 b가 남으면서 이항을 시키면은 이런 공식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차피 내용 자체가 기울기를 사용을 하는 거고 방향 벡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다가 깔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타원이나 이런 형태의 공식이랑 비슷한 느낌들을 받는단 말이야. 위쪽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리에 놓는 거니까. 문제는 법선 벡터야. 수직이 나오는 그 형태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저 공식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여러분들은 공식을 어차피 외우지 않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공식을 외운다고 하는 척 하다가 저 가운데 보여요? 더하기인 거. 아까는 뭐였어? 드모였어. 원래 드모였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안 나와요 하고서 멈추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자, 처음부터 막 열심히 틀릴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자 오른쪽에 직선이 있는 거 보이죠? 몇 코마 몇을 지나? 여기 몇 코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 3 방향 벡터가 뭐예요? 3,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개수는 양수여야 돼.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식형태가 3분의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3의 모양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방향 벡터는 이미 3, 마이너스이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방향 벡터가 일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시점에 솔직히 기울기를 몰라가지고 허덕이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넘겨가지고 평행이더라고.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다. 이걸 풀어도 눈치를 못 채. 어떻게 해야 눈치채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방향 벡터가 나왔고 2, y를 지나니까 x 빼기 2 나누기 3 y 더하기 1 마이너스 2 끝. 됐죠? 방향 벡터를 동일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다시 한번 봐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건 두 점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법은 되게 많은데 이해만 똑같으면 좋을 것 같아. 2,1과 -1,2를 지난데 그럼 뭐야? 방향 벡터가 벡터 AB가 되겠지. 벡터 A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뒤에 거 먼저 벡터 5B 빼기 5A 됐지? 봐봐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벡터 AB는 뭐가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방향 위치 벡터 형태로 뒤쪽 거 먼저 부르고서 빼기. 그럼 빼기를 먹였으니까 둘이 바뀌겠지. 그럼 AU 플러스 OB는 붙으니까 AB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거기까지 생각이 갔으면 좋겠어. 그럼 벡터 OB는 뭐가 돼요? 2,1이고 벡터 B는 -1,2니까 빼주게 되면 뭐가 돼?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성분이. 방향 벡터가. 그럼 끝났죠. 방향 벡터 잡아주면은 3분의 x 빼기 3은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2 끝. 있나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저는 기울기는 그냥 바로 구했어요.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 라는 걸 잡았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물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3,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지. 이것까지 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기울기 자체를 방향 벡터로 바꿔주는 걸 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자, 이번에서도 같은 맥락의 느낌. 마일 콤마 2를 지나니까 일단은 세팅은 여기다가 할 거지.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래?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을 껴? 주어진 직선에 무엇을? 방향 벡터를 무엇으로 갖는다?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다. 지금은 안 나오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럼 법선 벡터라고 하는 이 서져 있는 이 수직인 직각인 이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우리는 이 교육과정이 사라졌거든요, 시점에. 왜냐면은 직선이란 기울기를 보여주면 되는데 면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야. 그래서 면에 대한 대표의 형태로 법선 벡터가 기울기의 역할을 해. 오히려 직선이 이 면을 대표를 한다는 거지. 얘의 수직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서 얘네들이 필요했었다는 거.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법선 벡터인 2,3을 법선 벡터로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법선 벡터에 대한 좌표를 그대로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열심히 외우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정답은 이렇게 2, 3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0 해주면 된다니까.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2,3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의 방향 벡터 2,3을 법선 벡터로 갖는다고 하는 거니까 얘의 수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수직이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한 방향 벡터는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뭐로 잡을 수 있어요? 3,-2로 잡자. 그러면 이 친구의 수직이면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거기서 법선 벡터로 직접 방향 벡터를 잡으라는 거야. 그럼 그게 3,-2니까 3과 -2 깔아가지고 그대로 갖다고 세워주자. 됐어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쓰임새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승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쪽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지만 지금 오늘 미적 시간도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수학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이제까지 벡터의 내적이나 이 앞에 부분을 할 때는 내가 계속 무슨 얘기를 꺼냈어? 물리 얘기를 꺼냈잖아. 물리를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자꾸 물리학적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수학이랑 메커니즘이 좀 달라. 그쪽 영역은.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만 해줄 뿐인 거고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뭐야? 여기는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거기다가 좀 녹여낼 건 녹여내. 단 자꾸 그걸로 바꿔서 그것만 쓰지 말라는 거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인 거지.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어떤 강연 보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진짜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쌤도 일주일에 거의 하나 정도 블로그를 써. 내가 가끔 너네 공부하면서 이렇게 찍잖아, 사진을. 그 찍는 게 거기다 사진을 올리는 것 때문에 찍어. 근데 어떤 강연에 이제 유튜브 그런 강연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은 결국은 글쓰기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글쓰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나는 여기다가 덧붙이면 발표도 있거든. 발표. 나는 아예 제 직업 자체가 발표 직업인 거고 발표 직업인 것 뿐인 거고 생각보다 우리 강사 직종에 많지는 않지만 소심한 사람들 엄청 많아. 그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기는 하거든. 근데 나도 완전 극인은 아니라서 외향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나
나는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목소리도 좀 약간 좀 큰 편이기도 하고 좀 들리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했지만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읽기도 연결성이 다 똑같아. 마찬가지. 이건 연습하면 다 되는 거니까 솔직히 이건 빼도 돼. 문제는 이제 쓰는 거라는 거지. 근데 방금도 여기다 뭐라고 썼어? 2, 이게 2랑 3의 이 친구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썼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덥선 벡터로 갖는다. 이런 문장을 자꾸 만들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많이 읽어보고 제발. 응? 그 사람이 딱 그 얘기 하더라. 강연자가 치킨집을 해도 전단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전단지에 써있잖아. 그치? 아 자기는 그냥 전단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맨날 이러고 있어. 솔직히 그 망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 전단지에 문구 하나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치킨은 맛있게 튀길까? 내 디스 같긴 하지만 우리 아빠가 좀 그런 파거든. 때문에 좀 우리 아빠는 좀 약간 그런 편.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지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쌤이나 엄마는 좀 안 그래. 우리 아빠도 옛날에 이제 치킨집 하다가 망하긴 했는데 망할만해. 망할만한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이렇게 팔고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야. 아빠가 이게 치킨을 이제 치킨집에 아빠 미안해 치킨을 반죽을 해서 이렇게 넣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죽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고기마다 떼서 넣어야 돼. 이렇게 떼서 넣어야 되는 거야.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최대한 뭉탱이로 넣어.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바로 떼면 돼. 근데 뜨겁잖아. 이건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튀겨.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이걸 막 흔들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부서진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살도 보일 거고. 왜냐면은 통으로 튀겨졌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양은 어떨 것 같아? 양도 적어 보이지. 왜냐면은 원래 떨어져서 서로 치킨들이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공간들을 만들면서 쌓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뭉탱이로 들어간 다음에 해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온 걸 뗀 걸 놓는 거랑 아예 두 개를 놓는 거는 부피가 다르잖아. 공간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겠어? 맛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겁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아니 원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학원의 원칙 간단하잖아. 애들이 온다. 수업을 한다. 끝. 그치? 나는 수업 준비를 한다. 수업을 한다. 숙제를 내는. 니네는 뭐 숙제를 한다. 뭐 이렇게. 망할만 했어. 아무튼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쫓아가면서 자꾸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고, 다시 1,4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이 직선의 평행이래요. 그럼 평행이면 어떻게 돼? 정리했더니 y는 2분의 1 어쩌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기울기를 갖다 쓸 수 없잖아. 우리는 기울기 대신 뭘 쓰고 있어? 방향 벡터를 쓰고 있죠.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무슨 말이야? 두 칸 이동할 때 한 칸을 간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방향 벡터를 2,1로 잡았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x 빼기 1, y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처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직선 형태에다가 내적을 이제 이야기를 심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딱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는 두 직선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어떤 다른 특정 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만 하거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잡자는 거냐면은 직선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대잖아. 어떤 친구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마이, 3인 친구랑, 이 친구는 1,-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3,2인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직선의 대표는 어쨌건 누구야?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가 지금은
방향 벡터로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각 두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는 당연히 마이 콤마 3과 마3 콤마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방향 벡터 자체가. 근데 우리는 방향 벡터 두 녀석을 토대로 코사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내적을 이용을 해보자. 지난 시간 숙제 분량이죠. 그래서 내적을 어떻게 이용을 하자? 일단은 둘에 대한 내적이 둘이가 방향 벡터니까 일단은 크기 4, 9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지난 시간에 내적의 형태가 되겠고, 이거 말고 또한 다시 한번 내적하는 방식이 뭐 있어요? 각각의 선분들의 x좌표에 대한 값과 y좌표를 곱해서 더하는 방법. 몇이에요? 1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가능해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겠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엄마가 수학을 뭘 알아? 이런 말 못합니다. 예전에는 미적과 기하를 같이 했었다는 거. 너는 선택인데 이게 들어가는 것 뿐인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순서로밖에 안 갔지만 그때도 다 둘 다 섞여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문제 좀 쉬웠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쉬워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쉬워지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졌지만. 됐나요? 자, 여기도 이제 뭐를 사용을 하자고? 방향 벡터를 사용을 합시다. 방향 벡터 잡을 때 중요한 건 뭐야? x랑 y의 개수가 음수가 아닌지 확인을 하자는 거고, 왼쪽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과 방향 벡터, 오른쪽 직선의 방향 벡터를 잡을 수 있겠지. 됐죠? 내적을 이용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공식을 너무 싫어해. 코사인 세타가 루트 제곱제곱 더하기 루트 제곱제곱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내적 정리를 한 그 공식을 쌤은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적 계산 결과의 두 공식을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공식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두 개, 세 개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적 해주면 어떻게 돼? 일단은 거리 9, 3, 루트 12 더하기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9 곱하기 코사인 B각 30도가 되겠고요. 바깥쪽 3a 마이너스 3루트 3으로 정리가 되겠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6이 되겠고, 계산 결과 3 날라가면 a제곱 더하기 9의 값이 a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는 문제인데 연산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이번엔 보이는 식에서 4번 L과 M이 서로 평행하대. 그럼 일단 평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해주면 된다? 방향 벡터를 일단은 끄집어내자. 끄집어냈고요. 근데 둘이 뭐 하대?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어떻다? 기울기가 같다고 한 것 같은데? 평행하면 뭐였다? 실수배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용어를 빨리 적응을 해줘야 돼. 어? 됐어요? 그럼 실수배니까 뭐 해줘? 성분에다가 K배를 곱해주게 되겠고, 근데 이거 확실히 합시다. 근데 분명히 어려운 건 아니지. 어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아? 단어 자체가? 그렇지? 계산이 쉬워서 그래. 그럼 거꾸로 뭐만 하면 돼? 개념을 외워주고 익혀주는 것만 해주면 돼. 한 번 더. 직선 N과는 수직이래. 그럼 방향 벡터를 일단 먼저 뺄게요. 3,4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 B가 방향 벡터야. 이번엔 둘이 수직이래. 수직이면 뭐가 어떻다? 수직면 값이 0이다. 내적하면 0이다가 되겠죠.
일단 끝났고 여기는 그러면은 마상 더하기 4b의 값을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b의 값을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 더 가져가야 돼.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진짜 기아가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되게 도형을 막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빨리 나가면 문제도 팍 하고 풀리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막 직접 다 찾아야 되니까 하나하나를. 근데 문제는 기아가 문제수가 많지가 않았어. 너무 아쉬운 거야 맨날. 좀 그런 게 좀 있었지. 자 하나 더 가볼게. 그러니까 일단 아까 문제처럼 안 된 건 뭐야? L과 M이 서로 평행이면은 실수배다. 이게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L과 M이 평행이면은 내적도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서로 평행이야. 그럼 내적 값이 어떻게 되겠어? 내적 사이에서 사이의 값이야? 평행이야.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가 몇이야? 같은 방향이니까 당연히 0도겠지. 그치? 그러니까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몇이야? 1인 거야. 그럼 내적을 계산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에 대한 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4 얘에 대한 크기 루트 9 25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크기야. 그리고 여기다가 코사인 0도가 곱해지겠지. 이게 내적값이잖아. 근데 이 성분으로 내적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 그게 뭐야? 3a 더하기 8이 되겠죠. 이 둘이 같다고 세우면 돼. 됐죠? 실수배가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실수배니까 a,2라는 성분에다가 k를 곱한 게 3,4다로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리 그렇게 똑같이 여기는 뭐 k가 이겼으니까 손쉽게 가겠지만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번에는 마지막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당연히 원이니까 중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반대쪽에서 반지름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요거까지가 두 가지가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가장 으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요거. 물론 다 외워지기는 해야 돼, 일단은. 자, 다시 가볼게. 벡터 A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벡터 OB 빼기 벡터 OA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꾸자고 했어? 벡터 OB 플러스 벡터 AU로 바꿀 수 있었고 교환법칙까지 때려주면은 벡터 AB로 바로 꽂아줄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1번 형태에서 봐봐. 지금 뭐가 있냐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가볼게. 지금 여기서 벡터 P 빼기 벡터 A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 됐어요? 이 모양을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좌표 기준으로 A점이 있고 P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라는 얘기는 P가 종점이고 A가 시점인 이렇게 생긴 벡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A점에서 출발한 종점이 P인 벡터의 크기가 R이라고. 됐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벡터 P 빼기 벡터 A의 값에다가 벡터 P 빼기 벡터 A를 똑같이 내적을 해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내적을 했대 이번에는. 그리고 반대쪽으로 계산 결과가 R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둘을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어쨌건 간에 크기로 똑같이 들어가겠고 그럼 또 똑같은 얘기들로 변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단 쉽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래. 원의 방정식에 대한 벡터에 대한 표현을 일단은 기억해서 외워주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밑에 걸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선생님 솔직히
여기까지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재욱이는 어차피 지금 여기 할 때 이번에 해놓는 거밖에 없어. 밑에 꼭 읽어봐 여기. 알겠죠? 읽어보는 거랑 아니고랑 좀 차이가 나요. 어쩔 수가 없어. 봐봐. 이유는 1번 봐봐요. 이미 얘가 원을 얘기하거든. 정리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벡터 P 빼기 벡터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표현 방법의 성분이 뭐가 돼? X 빼기 3, Y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이걸 가지고 똑같은 녀석을 내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X 빼기 3이 2번 곱해지고 Y 더하기 2가 2번 곱해지면서 10 됐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끝. 그러니까 이거 써져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길고 길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점을 몇 개 세운다? 3개.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 결과점 x, y야. 어차피 도형을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 포인트는 P점을 x, y로 놓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P점을 만약에 x, y로 놨다고 쳐봐. 자, 그럼 각각의 위치 벡터가 지금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럼 가볼게. 벡터 A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벡터 OP 빼기 OA지. 됐어요? OP 빼기 OA니까 그대로 빼면은 x, y 더하기 2가 되겠고 뒤쪽은 똑같이 내점값이 x 빼기 6, y 빼기 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반대쪽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을 내적했으니까 그대로 곱하면은 x제곱 빼기 6x 여기는 y제곱 빼기 4y 빼기 12가 되겠고 표준형 정리 x 빼기 3의 완전제곱 y 빼기 2의 완전제곱이고 바깥쪽 정리를 해주면은 9, 13, 20 끝. 일단은 보여줄 수 있는 식은 이 상태야. 그러니까 봐봐 그냥 벡터의 성질만 이용을 해도 분명히 원의 방정식은 나오잖아. 근데 벡터의 세계에서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해줄 때는 여기에 그냥 공식을 보고서 이거 중심이 3,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원인데 끝 이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면은 얘네 둘이가 지름의 양 끝점인데 끝 이렇게 나가줘야 한다. 됐어요? 요거까지 건드려주는 게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